일단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두 분께서 그 무역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오늘 지금 그 국내 농업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어렵다는 농업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 인력의 문제 중에서 우리 후계 농업인 모습들을 그 농업 경영체 DB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리 농업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최근에 2016년 들어서 한번 신문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농촌 일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2008년부터 20대 농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뭐 20대 농민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뭐 11%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귀농 가구는 좀 혼자 사는 좀 가구가 많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북신문 같은 거 보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로 그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농업에 과업을 있는 영농 승계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숫자들이 지금 보여드린 숫자들이 상당히 미미한 숫자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보여주는 그 기사라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예, 우리 농업의 인력의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그 두 가지로 가장 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제가 잠깐 언론 보도를 말씀드렸지만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참 저희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농촌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 후계 자녀들이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 좀 연구가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력 구성 면에서도 좀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농업 경영체 DB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업 경영체 등록을 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누적되어서 그 DB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자료를 제가 오늘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료는 계속 점점점 좋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농가 모집단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있는 연구자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경영체 DB는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추진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에 법으로서 그 융자보조금, 즉 대표적인 직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누적이 돼서 2012년 13, 14, 15까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 여러 다른 농림사업 정보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농업 빅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료는 최근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맞춤형 농정의 어떤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되었고, 그리고 그 맞춤형 농정의 농가 유형별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DB 조사 항목을 보면은 일단 일반 현황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현황에는 이제 경영주, 그 뭐 인적사항, 연령, 영농 이력, 그리고 이제 경영주의 농업인, 그리고 이제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이 어떻게 농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겸업인지 점업인지 이런 정보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생산에 대해서는 농지, 그리고 재배 면적 이것들이 조사되고, 그리고 직불금 신청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 자료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 시설, 그다음에 유통 가공, 그다음에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이런 항목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그 농지와 재배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농업 인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앞에 일반 현황의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들의 그 어떤 지역별 분포와 그런 지금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만 해도 저희 그 연구팀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실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인력 구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해 보았습니다.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경영주가 150만, 그렇죠. 159만 6,616명. 2015년에 이제 등록된 자료로 이제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 경영주를 다시 신규 농업인하고 중견 농업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규 농업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업인 중에서도 연령으로 다시 한번 청년 농업인, 즉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을 청년 농업인으로 구분해 보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시작 계기를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30%가 귀농을 통해서 영농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업 경영체를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쭉 표본수와 비중을 나타냈더니 그림을 보시면은 경상북도, 그렇죠?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순으로 농업 경영체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시고, 그 경영체 수가 많은 10개 시군을 뽑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뭐 시군, 읍면 자료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시군을 뽑아봤더니 제주시, 서귀포시, 창원시, 경주시 이 순으로 농업 경영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주 외에 농가 인구는 1명이다라는 그 빈도수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대부분의 농가가 뭐 2인, 부부 중심의 농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국적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특히 요즘에 그 농촌 다문화 가족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배우자의 국적 분포를 봤는데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연령 40세 미만이 60.5%, 외국인 배우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예, 영농 경력이 10년 이내, 그리고 만 45세 이하의 청년 농업 경영인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청년 농업 경영인 수는 48,363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 경북, 전남,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또 그 수가 많은 상위 10개 시군을 뽑아보았더니 역시 제주도, 서귀포시, 진주시, 창원시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 우리 농업인들은
그 정주 여건이 좀 나은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7%가 겸업 또는 귀농으로 영농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신규로 이 직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취업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또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귀농을 했다. 이런 이유로 농업을 시작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사 형태는 여전히 겸업을 통해서 많이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겸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농업 경영주보다는 겸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연령은 저희가 구분을 45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규 귀농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귀농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최근 5년 이하에 귀농한 신규 귀농인 농업 경영체 실태를 분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5년 귀농 5년 이하 신규 귀농 경영체 수가 5만 그 농가 정도 됐고, 가장 많은 곳이 역시 경북, 경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귀농수가 많은, 경영체 수가 많은 상위 10개 시군을 뽑았더니 제주시, 진주시, 안동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시에 많이 귀농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귀농 경영인의 농사 형태는 전업이 많았습니다. 겸업보다는 전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령을 보니까 78%, 70%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로 다른 산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은퇴를 한, 그래서 연령이 젊은 농업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또 노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농업을 어떤 인생의 중반기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귀농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농업 경영인, 신규 귀농 경영인을 앞으로 어떤 후계 농업인으로 구분을 크게 해서 지금 어떤 분포를 보았다면, 지금 농업 경영체 DB에 나타난 어떤 경영 특징, 소득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균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농업 경영인의 경우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채 규모는 좀 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영 안정성 면에서는 좀 낮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채소, 특용작물 등에서 좀 판매액이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득 작목을 위주로 영농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겸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해소득 비중이 일반 경영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농업 경영체 DB로 살펴본 우리 후계 농업인, 특히 청년 농업인 그리고 신규 귀농인들의 어떤 분포와 실태를 통해서 향후 어떤 후계 농업인 육성 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체 DB에는 일단 농업을 시작한 그런 농업인들이 있다면, 사실 앞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후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농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대 학생들도 어떤 취업난이나 그리고 농업에 대한 어떤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어떤 홍보, 그리고 어떤 영농뿐만 아니라 어떤 농산업 분야의 어떤 취업 기회, 이런 부분에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대생들에 대한 어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농대 영농 창업 특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대학, 농가 계열 대학의 5개 원예 축산 계열에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을 2학년부터 영농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장학금뿐만 아니라 어떤 현장 실습 교육, 그러니까 교과목이 영농 특성화 과정의 교과목은 좀 다릅니다. 그런 교과목을 수행하고 그리고 뭐 각종 실무를 담당한 그런 졸업생들에게 영농을 할 수 있는 창업 100%의 목표를 가지고 영농의 기회를 주고 또 그 학생들은 영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5개 중에 전남대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영농을 시작한 그 후계농업인 창업 지원은 영농을 시작하게 된 동기, 부모님이 했기 때문에 하는 영농 승계농, 그리고 어떤 겸업이나 귀농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업농, 그리고 귀농을 통해서 신규 귀농인, 이런 유형별로 좀 맞춤형 지원이 또 왜냐하면 각각의 유형들 그 애로사항이나 또 수요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영농 시기, 초기, 정착, 성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구별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 부분에서 그 영농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그 육성 사업을 통해서 그 고정금리 융자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농업 시설이나 어떤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어떤 창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 안정 자금 또는 창업 보호조, 소득 보조, 기본 생계비 이런 부분을 매월 정액으로 지원하는, 즉 급여성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 이것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전국에 300명의 그 청년 농업인들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잠깐 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월 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최대 2년까지 지급하는 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금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연도도 1년으로 됐고 금액도 많이 좀 삭감이 됐고 그리고 그 급여성이 아닌 어떤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이런 소모성 농자재 구매에 대한 그런 비용, 그다음에 교육비, 마케팅비, 그리고 정산을 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아마 농식품부는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그 기재부와 좀 협의가 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시행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급여성, 정액 지원, 소득 보전형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청년 취농 급부금이라는 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45세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최대 7년까지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EU 같은 경우에도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득 보전성 그 지원금이 지원될 때 좀 마음 편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정착하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안정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뭐 정착이나 성장 단계에 대한 사업들은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